안녕하세요. 항상 대한민국의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방탐구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은 인리 측과의 협의 면담 시 사업 의지를 지속 표명함에 따라 비용 분담 합의 등을 통해 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인리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인리의 KF-21 분담금 연체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 일각에선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이 문제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7호기와 8호기의 생산을 진행하면서 이를 인리 정부에게 더 큰 도전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적인 비행시험은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리의 국방부는 이에 당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은 한국이 독자적인 공중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생산 능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전투기와 UCAV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KF-21 블록2 내장형 웨폰베이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에 사용되는 장비를 뛰어넘는 연식이 훌륭한 전자광학 조준 장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역량을 통해 한국은 공대공 작전 능력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항공기 기술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예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원이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이었을 때 블록1 단계에서 개발이 중단되었고 구체적인 계획, 국회 승인, 예산 편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해져서 KF-21 전투기에 대한 국내 지원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KF-21 블록3 5세대 전투기가 5.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형태를 채택할 것으로 예측되며 F-35 전투기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항공기 기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미래에 더 뛰어난 성과를 이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능가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 공군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하기 전에 F-16에 장착되는 타일 장비와 아이리스티 장비에 미국산 장비의 봉인을 훼손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동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년 남지 않은 시일 내에 KF-21 블록1이 완성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는 더 이상 겪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들을 자유롭게 개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미사일에 탑재된 비밀 소스 코드를 미국과 공유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문제였으며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KF-21 보라매가 100%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곧 하늘을 누빌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내 스텔스 연구팀이 이를 바탕으로 KF-21과 같은 다양한 스텔스 고급 장비에 이러한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인데요. 따라서 스텔스 기술을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표면 특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필름을 적중했을 때 99% 이상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전자파 차단 소재 중 하나로 꼽힐 만한 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로 이스라엘의 엘타 방산 기업은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하드웨어가 국내산 제품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인정하며 수출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의 발전에서 선두 역할을 하는 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의 협력은 특히 KF-21 전투기의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질화갈륨 레이더 반도체의 개발은 KF-21 전투기의 탐지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켰으며 이전에는 작게 감지되던 물체들을 크게 확대하여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시스템은 차세대 A사 레이더의 개량이 완료되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하여 기존에 개발되었던 A사 레이더와 비교해 2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던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력에서 거리를 둔 것은 주목할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퇴출 직전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동시에 KF-21은 고고도에서의 내구성 시험, 주입 테스트, 애프터버너 엔진 시험을 완료하고 7호기부터 시작하여 생산 라인에서 조립 중인 8호기로 넘어가며 넥스트 세대 비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발전은 한국이 군사 무기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특히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KF-21 보라매의 위력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억지력을 뽐낼 수 있는 것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기존의 스텔스 재료와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티타늄과 탄소 질소를 나노미터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 처리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이로써 이 소재는 뛰어난 전자파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소재는 레이더 열상 및 전자파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관련된 전자파를 사용하는 모든 무인기의 추적을 최소한의 스텔스 도료만 사용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최첨단 무기 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KF-21 블록3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통해 스텔스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공군은 더욱 강화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KF-21 보라매의 개발 완료를 통해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 안전과 안정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은 항상 하늘 높이 날아가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민족과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국방의 길에서 우리의 영웅들은 힘있는 날개로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힘찬 날개의 자부심을 느끼며 항상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급상승했고 우리만 잘 만든다면 FA-250에 이어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공군은 이 업그레이드된 KF-21과 함께 미래를 향한 열정과 첨단 기술을 투자하며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국방력과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데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날개를 자랑스럽게 펴나가길 기대합니다. 항상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국방탐구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